스텐 길이가 짧아지고 핸들바의 리치 또한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안장과 핸들의 낙차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헤드튜브 길이가 길어졌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피팅하는 우엉입니다. 지난 피팅 트렌드 변화 이야기 보고 오셨나요? 아직 못 보셨다면 우측 카드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고 오신다면 오늘 영상이 이해가 더 빠르게 될 겁니다. 지난 영상 말미에 제가 요즘 변하는 자전거 피팅 트렌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관한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의 자전거는 최대 파워와 공기 역학적인 자세를 기준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의 스텐과 핸들바의 리치가 굉장히 길게 되고 안장과 핸들바의 낙차폭이 굉장히 크면서 자전거들의 헤드튜브는 굉장히 짧게 만들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최대 파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의 자전거는 어떨까요? 효율적인 자세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효율적인 자세란 관절의 범위를 확보하고 레이스 전체 평균 파워를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요즘의 피팅은 과거에 비해서 스텐 길이가 짧아지고 핸들바의 리치 또한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안장과 핸들의 낙차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헤드튜브 길이가 길어졌죠. UCI의 프레임 규정들 때문에 자전거 프레임들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변화가 이루어졌고 컴포넌트의 변화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피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새롭게 리뉴얼된 자전거들의 프레임의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안장, C포스트, 핸들바, 실질적으로 라이더의 자세를 결정하는 그런 컴포넌트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요즘에 바뀐 피팅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가 뚜렷하게 변했는데요. 첫 번째, 안장의 변화, 두 번째, C포스트의 변화, 세 번째, 핸들바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안장의 변화는 안장 전체의 길이가 과거에 비해서 짧아진 건데요. 요즘에는 마케팅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안장을 짧은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따지자면 UCI 규정 중에 BB 센터를 기준으로 일직선으로 올렸을 때 자전거 안장이 일정 부분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해하는 방법이죠. 사람의 좌골이 앉아야 되는 포인트는 이곳에 그대로 있지만 안장코가 짧아진다면 실질적으로는 안장을 더 앞으로 밀 수 있겠죠. 거기에 지난 영상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과거의 안장 레일의 이동 범위보다 지금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엉덩이는 더 앞쪽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피팅값이 개선이 된 거죠. 이것은 더 효율적인 자세를 찾기 위한 규정안의 편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C포스트의 제로 옵셋 도입입니다. 이 결과는 첫 번째 이유인 안장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아지면서 UCI 규정 안에서 라이더의 포지셔닝을 더 앞으로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셋백이었던 자전거들이 지금은 제로 옵셋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핸들바의 리치가 짧아졌습니다. 이것은 상체 운동 역학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평균 파워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가동성을 확보하면서 더 에어로다이나믹한 자세를 라이더 스스로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이 핸들바에 관한 연구는 논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은 2019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자전거 핸들의 전후 위치가 서브 맥시멀 및 맥시멀에서 상체 운동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에서 핸들바의 전후 위치를 변경하며 실제 사이클링 운동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연구 결과 핸들바의 전후 위치에 따라 운동 역학이 다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브 맥시멀 파워 강도에서는 핸들바가 몸쪽으로 위치할수록 상체 운동이 좋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페달링 파워가 낮아질수록 팔의 힘은 상체를 버티기 위한 동작을 수행해서 코어의 안정성을 돋습니다. 맥시멀 강도는 서브 맥시멀과 반대로 핸들바가 앞쪽으로 위치할수록 상체 운동 역학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워가 상승할수록 상체는 당기는 근육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상체 근육의 개입을 통해 고관절 힘 전달력이 높아져 페달링 파워가 상승합니다. 이 실험 결과 핸들바의 위치에 따라 상체 자세와 운동 범위도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상체 운동 역학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핸들바의 위치를 앞으로 뒤로 이동하면서 내가 주로 라이딩하는 그 강도에 최적화되어 있는 핸들바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맥시멀 파워에서는 핸들바의 굉장히 앞쪽, 끝쪽, 컨트롤 레버 후드 쪽을 잡게 되는 것이 편하고 서브 맥시멀에서는
보다는 핸들바의 뒤쪽을 잡는 것이 더 효율이 좋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에 관해서 충분히 공감할 라이딩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내가 심박수 160 이상 170에 근접하거나 혹은 나보다 빠른 사람을 쫓아갈 때는 핸들바의 가장 먼 부분, 후드, 레버 끝쪽을 잡는 것이 편하다라는 경험이 있다면, 천천히 가거나 나보다 페이스가 느린 사람과 함께 라이딩을 할 때는 핸들바 탑 쪽을 잡는 게 더 편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논문 결과를 모르셨던 분들도 본능적으로 어떤 게 페달링 효율이 더 좋은지 스스로 자세를 찾아내서 만들어 라이딩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과거의 자전거와 현재의 자전거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가장 최근에 리뉴얼된 여러 가지 자전거 중에 저는 트랙 마둔 6세대와 7세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6세대에 비해서 7세대가 바뀐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C포스트의 제로 옵셋 변화입니다. 기존 마둔 6세대는 제로 옵셋이 아니라 셋백 C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7세대는 제로 옵셋을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핸들바의 리치 변화입니다. 기존 마둔 6세대를 타시던 분들이 가장 라이딩하면서 힘들어했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바로 핸들바의 리치가 너무 길어서 몸이 불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리뉴얼된 7세대 프레임을 봤을 때 핸들바 리치가 짧아졌다는 이야기에 많은 동호인들이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편하게 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럼 마돈만 이렇게 변했을까요? 2023년도에 들어서면서 리뉴얼된 자전거를 발표했던 대표적인 자전거 브랜드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카포일과 캐니언 얼티밋입니다. 이 자전거들 역시 기존 세대와 비교해 보시면 C포스트가 변했고 핸들바의 리치가 변했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되지 않은 자전거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자전거들을 타는 선수들은 어떤 세팅을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전거 브랜드인 스페셜라이즈드 S웍스 타막 SL7은 완성차 기준 이미지를 봤을 때 C포스트가 셋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막 SL7을 타는 현재 프로 선수들은 어떤 피팅 트렌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 운영 중인 SD웍스와 트리니티 팀은 최근 찍힌 사진을 봤을 때 대부분의 자전거들이 C포스트가 제로 옵셋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출되기 시작한 핸들바가 또 하나 있죠. 바로 로발의 핸들바. 이 로발의 핸들바를 보시더라도 컨트롤 레버가 장착된 EV의 리치가 굉장히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를 더 효율적으로 잘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선수와 높은 강도로 라이딩을 하는 아마추어 라이더들입니다. 최신화된 자전거와 최신화된 피팅의 이점을 융합한다면 현재 바뀐 피팅 트렌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민첩함이 향상되기 때문에 코너링이 빨라지고 어필에서 경쾌해집니다. 그리고 페달링의 파워존이 넓어지고 순간 어택을 치거나 타인의 어택에 반응이 더 빨라집니다. 신체의 전체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랩 타임 안에서는 평균 파워가 상승하고 기록이 단축됩니다. 일시적인 파워에 굉장히 많이 집중한 피팅값이었습니다. 결승선 앞에서 이 라이더가 낼 수 있는 최대 파워에 맞춰진 피팅값을 가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이스 시간보다 바로 코앞에 그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에 바뀐 피팅 트렌드를 이해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승리를 결정짓는 그 순간은 아마 전체 레이스 시간 안에서 1%, 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 2% 때문에 나머지 98% 정도에 해당하는 레이스에서 손해를 본다면 어떨까요? 98%의 시간 동안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승리는 없습니다. 그것만큼 최악의 결과도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대 파워를 폭발적으로 내야 할 때 조금 더 에너지를 비축해 둔 상태에서 마지막 성량을 태울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승리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 결과 예전에 비해서 평균 속도도 많이 빨라졌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요즘의 피팅 트렌드와 자전거 지오메트리, 컴포넌트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전거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는 더 최적화된 프레임과 거기에 걸맞는 피팅 값으로 여러분의 라이딩 효율은 더 상승할 것이고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피팅 지식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팅하는 우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